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펀드 환매가 중단되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일으켰죠.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에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거론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관련 의혹의 내용과 쟁점은 무엇인지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좀 다소 어렵게 다가올 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좀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라임 사태 어떤 사건인지 정리부터 해주시죠. 라임 사태라 그러고 사실은 라임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 국내 최대 헤지 펀드인데 헤지 펀드 좀 어려운 얘기인데 헤지랑 원래는 뭐 이 위험을 막는 걸 헤지라 그러는데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헤지 펀드는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2015년부터 정부가 좀 운영을 하게 했던 그 라임 운용 자산 회사인데 문제는 이 와중에서 이 부실 어떤 채권을 많이 구입했고 또 불완전하게 판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위험성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알려주지 않고 또 사기도 가미가 돼 있고 이래서 결국은 환매를 못해서 손해가 1조 6천억 발생을 했고요. 네. 피해자가 4천여 명이 생긴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부실한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투자자한테 알려주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펀드 환매,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투자자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하든가 제대로 판매를 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도 잘못했고 그 설명도 하지 못했고 그 와중에 사기도 했어요. 폰지 사기라고. 네. 사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환매가 중단된 상태고요. 그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폰지 사기는 어떤 내용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폰지도 그 폰지라는 그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뭐 얘기를 하면서 거짓을 해서 편취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까지 합쳐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이런 와중에 논란이 되는 게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회장이 이제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한 내용인데 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라임 사태는 그런 어떤 불완전한 어떤 라임 자산 운용회사 문제인데 여기서 정관계 로비라든지 어떤 금전이 오갔느냐 이게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네. 최초의 아마 증언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무수석을 지냈죠. 강기정 정무수석한테 돈이 전달됐다라고 다른 재판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같은 스타 모빌리티의 전 이모 대표의 지금 변호사법 위반 또 횡령 이런 것들 재판하고 있는데 그 재판에 참석을 해서 내가 이모 전 대표한테 5천만 원을 줬다. 근데 이게 강기정 수석한테 일부라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고요. 근데 이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게 어떤 추측성 발언인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이게 예. 보도는 됐고 지금 강기정 전 수석이 명예훼손 등 위증죄로 지금 고소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증언한 부분은 내가 이모한테 전달했고 이모 대표는 본인이 줬다고 얘기하더라. 예. 그까지를 진술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이지 그 이상의 부분은 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실제말로 배달 사고라고 그러죠. 그랬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충분히 있죠. 가능성이. 지금 돈이 좀 다르거든요. 검찰에서 얘기한 이모 대표가 전달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 모 대표는 5천이 아닌 뭐 1,000만 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좀 내용이 좀 다르고 1,00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은 강기정 수석한테 전달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갔다 하더라도 이모 전 대표가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는지 이 부분은 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리를 하면 김봉현 전 회장이 법정에서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을 했고 네. 그 사이에 또 다른 한 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렇죠. 한 명이 그 실제로 강기정 전 수석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 그렇죠. 강기정 전 수석은 오늘 검찰에 그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면서 고소를 한 내용인 네. 거잖아요. 이게 그 검찰 수사가 이제 그 고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갈 텐데 그렇죠.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까요? 위증하고 명예훼손입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사실을 증언한 거거든요. 예. 자신의 기억에 반한 사실을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을 위중으로 볼 것이고 결국은 돈의 전달 부분을 확인할 거예요. 과연 김봉현 전 회장이 이 전 대표한테 어떻게 전달을 했고
이 전 대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법정에 어떻게 얘기가 됐고 이 부분을 볼 건데 우리 좀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청와대에서 7월 28일 날 전달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 현금을 지금 몇 천만 원을 갖고 가는데 그게 그냥 쉽게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수사 포인트가 과연 현금이 어디서 어떻게 전달됐는지, 어디서 인출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아무래도 청와대는 보안시설, 국가 중요 보안시설이기 그렇죠.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 들어가려면 검문 검색 같은 걸 다 하게 돼 있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 그런 현금 상황에서 5천만 원? 현금 다발은 갖고 다기가 그렇죠.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단돈 몇 천만 원도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강기정 전 수석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청와대에서 만날 일도 없고 어떻게 청와대에서 그걸 받느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아마 검찰에서 파악할 거고 혹시 다른 장소에서 됐다면 또 다른 장소의 부분에 대해서 또 수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또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옵티머스 사태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눴던 라임 사태와 뭐 묶어서 계속 언급이 되긴 그렇죠. 하긴 합니다만은 전혀 다른 내용인 거죠. 그렇죠. 내용은 다른데 네. 펀드하고 관련된 뭐 사기 사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도 이제 펀드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자산 운용 회사이긴 한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국공립 예컨대 뭐 이 LH공사나 이런 데 투자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투자자를 모은 다음에 여기 하지 않고요. 이 부실업체, 대부업체 이런 어떤 좀 쉽거나 환수받기 어려운 곳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엄청난 또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요거는 5천억 정도 손해가 됐고요. 네. 투자자가 한 1,000명 정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매가 지금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예 그러면 그 투자자들이 알기로는 안정적인 그렇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그걸 돈을 굴리는 업체는 어떻게 보면 그 투기성 그런 네. 업체에 투자를 한 거고 그래서 돈을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불안전 판매라고 보면 됩니다. 잘 설명을 해서 우리 자산 운용은 우리 펀드는 이런 데도 투자하니까 조심해서 펀드에 가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찮다. 우리 다 국공립이다. 아주 LH나 아주 좋은 데만 주택공사 이런 데 좋은 데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손실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투자를 하지 않고 부실업체나 대부업체 사실은 좀 불안전한 데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손실이 발생된 사건이고 그래서 지금 환매가 지금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지난 6월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더니 내부 대책 문건이 나왔던 건데 이 문건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자, 이 문건 자체는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검찰이 가졌던 문건이기도 하고 또 모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 문건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 문건이 옵티머스의 회장으로 지낸 사람이 자신 직접 작성했던 문건이기 때문에 주목받는데 이 문건 내용에서 정관계 로비의 가능성에가 주목이 됩니다. 네. 특히 뭐 여권 인사들이 명확하게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게이트니까 이게 이 로비죠.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6자리 문건 안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아마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래픽으로 관련된 명단이 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뭐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자문단입니다. 고문 자문단이 이제 문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뭐 여권의 인사들 예전에 여권 인사들 많았어요. 법률 자문으로 뭐 최동욱 전 총장이라든지 또 양호 나라은행장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주요 명단이 지금 돼 있고 근데 본인들은 사실은 모르는 일이다. 사실 무근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자문단을 통해서 뭔가 정관계랑 연결고리를 삼아서 뭔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금 논란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명단 자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는 그 당사자분들이 있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연장선상에서 그 해당 기업에 공식적으로 자문 계약을 맺고 고문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자문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가장 문제가 사실 우리가 뭐 로비스트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주 법적으로 탁탁 끊어내기는 어렵지만 금전이 오갔을 때 가장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뭐 이 문제된 사람들이 여권 금감원이나 여권의 어떤 실세라든지 금전이 오갔다고 하면 뇌물죄나 알선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 돈이 안 오갔다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고 오히려 청탁한 사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뭐 이른바 그
그냥 도덕적으로 다룰 수는 있지 법적으로 다루는 거는 돈이 오갔을 때 이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게 지난 6월인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 좀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뭐 수사 어떤 의지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6월 달에 확보했는데 그 문건 자체가 뭐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 이름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나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6장짜리의 이제 보고서 같은 문건이고 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옵티머스가 지금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이런 내용도 적혀 있고 살리는 과정에서 또 이 회사 대표가 여권에 출마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권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혹시 잘못되면 게이트가 돼가지고 뉴스가 될 수 있고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조사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좀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조금 시동을 걸 것으로 지금 봅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지금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에요. 네. 그럴 가능성도 사실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좀 알다시피 대검 검찰총장하고 또 서울중앙지검하고 약간의 좀 갈등 관계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인은 사실 안 돼요. 뭐 이걸 확인할 수가 없죠. 물어볼 수가 없는 거니까. 다만 두 사람의 관계로 봤을 때 6월 달에 문건을 확보했는데 왜 10월 달에 이제서야 이게 터지느냐. 그것도 다른 언론기관을 통해서 그 부분 때문에 혹시나 검찰 수뇌부 사이의 갈등 때문에 보고하지 않는가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질문의 초점을 라임과 옵티머스 그 핵심 당사자들을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여쭤봤는데 네. 또 그 외에 피해 액수가 크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돈을 못 돌려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구제책이나 이런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취소, 사기에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 특히 국공립 채권을 매입한다고 해가지고 그 펀드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걸 샀거든요.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의 다 써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옵티머스나 라임의 그 어떤 내가 남아있는 돈이 있어야지만 그걸 재판에서 이긴다면 받을 수가 있는데 많이 지금 다른 데 횡령하고 착복을 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에서 뭐 이기든지 하더라도 받을 금액은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피해자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좀 듭니다. 자산 운용사와 구매자, 소비자 사이에 또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대행 기관이 있었잖아요. 이런 네. 대행 기관의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건가요? 책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부분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판매를 다 대응을 했거든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아니면 고의 과실에 의해서 중개 판매 업무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아마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근원적으로 모든 걸 받을 수는 없고요. 그 중개하고 대리했던 그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그 앞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이런 여러 의혹들도 제기가 됐고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있어서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 일각에서는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특검에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뭐 일단 특검을 하려고 그러면 법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 법을 만들려면 국회에서 다수당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180석 정도 갖고 있는 네. 여당이 좀 찬성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또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사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강기정 전 수석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인데 그거 말고는 풍문 내지 문건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검을 할 수 있는 여론이 좀 성숙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